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OBS 초대석의 아나운서 홍원기입니다. 새로 만들어 세운다는 건설. 많은 사람들의 마음과 뜻과 노력이 있어야 가능하겠죠. 명명 100년이 된 한 도시가 변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김윤식 시흥시장과 함께 과거의 오랜 역사를 발판으로 미래의 생명도시로의 발전을 꿈꾸는 시흥시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이야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갯골 생태공원, 연꽃단지, 오이도 등 아름다운 자연환경. 군자 매립지, 시화 MTB, 옛 염전 등 성장 잠재력이 높은 개발 가용지 풍부. 소사 원시선, 수인선, 제3 경인 고속화도로 등 편리한 대중교통망. 시화 국가산업단지 구조 고도화를 통한 기업 경쟁력 제공. 명문대 유치와 명문고 육성 등을 통해 도시 경쟁력과 시민 정주의식 높은 교육 명문도시의 초석을 쌓고 있는 시흥. 신도시 위에 신도시를 꿈꾼다. 새로운 랜드마크 대곳 신도시 건설로 그 어느 때보다 빠른 성장을 이어가고 있는 시흥의 현재와 미래를 집중 조명해봅니다. 네, 오늘 김윤식 시흥시장 바쁘신 중에 나오셨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민선 4기에 이어서 민선 5기, 상당히 오랜 시간 시흥시장으로 지금 활약하고 계신데 이제 임기가 한 1년 정도 정확히 남으셨습니다. 네. 지난 임기를 돌아보시면 어떠십니까? 시간이 정말 금방 갔죠? 예, 제가 보궐 기간을 포함해서요. 예. 이제 4년 일을 했고요. 예. 내년 6월 말까지 1년이 남은 상태입니다. 예. 어떻습니까? 좀 아쉬움도 있으셨을 테고 지금까지도 여러 가지 공약들을 이행하기 위해서 참 열심히 뛰어주고 계신데 어느 정도 좀 만족하십니까? 글쎄요, 뭐 스스로 점수를 매기는 게 어려운 것 같은데요. 예. 공약 이행은 지난번에 한번 종합 정리를 스스로 해봤는데요. 예. 90% 이상 예. 이행을 하고 있는 걸로 점검은 됐습니다만 네네. 무슨 이 공약한 것만 가지고 일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지금도 마음속에는 한 일보다는 해야 될 일이 자꾸 더 보여서 저도 5월 초에 기사를 좀 본 기억이 나는데 사실 이 공약이라는 것이 그야말로 공약으로 끝날 수가 있는데 공약 이행률이 90%가 넘었다는 것은 정말 엄청나거든요. 시흥 시민들이 그만큼 또 김윤식 시장의 이 활발한 시정 활동을 인정해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올해가 시흥시가 아주 특별한 해입니다. 시흥시라는 이름이 생긴 지 명명이 된 지 100주년이 되는 해라고요. 네, 어떠십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을 지금 기획을 하고 또 이벤트들도 많이 만들고 계실 텐데요. 네. 시흥이라는 이름이 생긴 거는 이 고려사에서부터 나옵니다마는 네. 지금 우리 시흥 시민들이 살고 계신 땅에는 1914년 예. 일제시대 이제 대규모 행정구역 개편을 하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이 시흥군이 됩니다. 지난 100년 동안 서울의 서초구부터 영등포구까지 6개 구가 시흥군에서 분가가 된 거고요. 네. 그러니까 좀 쓸만한 땅은 먼저 서울로 편입이 됐고요. 그렇군요. 또 경기도의 과천시부터 광명시까지 6개 시가 시흥군에서 분가됐습니다. 다 시흥이라는 이름 하에 있었던 곳들이군요. 그렇습니다. 시흥군 영등포읍이었으니까요. 예. 그래서 지난 100년 동안은 쓸만한 땅은 서울로 뺏기고 또 먼저 도시화된 지역은 경기도의 6개 시로 분가가 되고 네. 정작 서쪽 구석에 그것도 개발 제한 구역으로 예. 꽁꽁 묶여 있는 땅만 가지고 지금의 시흥시가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600만의 종가라고 예. 우리가 종갓집이라고 주장은 합니다만은 먼저 분가된 작은 집들에서 예. 이 큰 집 인정을 안 해주는 아니 뭐 역사적 네. 사실이 있는 건데요. 네. 뭐 예. 그런 그렇군요. 이 참 서러운 100년이었습니다만은 네. 대신 미래에는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그렇죠. 이미 우리보다 먼저 도시화된 지역들 또 서울로 편입된 지역에 예. 무슨 새로운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네. 도시 개발이 다 완성이 돼버리고 콘크리트와 시멘트로 완전히 덮여버린 예. 그런 도시에서
미래의 새로운 가능성 또 삶의 질이 높은 도시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시흥에서 많이 꿈꿀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 이것이 바로 이제 미래 100년 동안 우리가 새롭게 만들어가야 될 시흥의 미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야말로 무한한 성장 가능성을, 성장 잠재력을 갖고 있는 새로운 블루칩이 바로 떠오르는 곳이 시흥시가 아닌데 네. 100주년 그렇다면 종갓집이다라고 주장도 좀 하고 여러 가지 이벤트도 하고 좀 알리고 홍보하고 이 기회에 시흥시가 좀 더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사업들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좀 네. 기획하고 계신 것도 실행하고 계신 것 좀 소개해 주시죠. 시흥 100년을 계기로 해서 예. 우리 시흥 시민들이 이 정주 의식이 상당히 낮습니다. 네. 또 실제 정주 기간도 짧고요. 예. 그래서 시흥 100년을 계기로 해서 시흥 시민들이 자긍심을 예. 갖게 하고 또 정주 의식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 기획들을 오래전부터 해왔는데요. 통상적으로 생각하시는 무슨 기념 행사 같은 예. 단발성, 일회성 행사는 거의 없고요. 예. 그런 것들은 기존 있는 행사에다가 내용을 추가해서 하는 방식이고요. 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새로운 100년의 즉 미래 100년의 초석을 다진다. 예. 미래 100년에 대한 시흥시가 향후 미래에 어떤 도시로 변해가고 성장해 가야 되는지에 대한 시민적 공감 형성, 예. 이런 것을 시민적 공감을 형성해 내기 위한 여러 가지 학습 프로그램, 토론 프로그램들을 중심으로 100년 사업 계획은 짜여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쉽게도 시흥시 시민들이 좀 정주 의식이 낮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내 고장으로 느끼고 내가 주인이다라는 주인 의식을 가지려면 시민들의 참여가 선행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지방 분권 시대에 더더욱 그런데 네.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어떤 정책들을 펴고 계십니까? 시민들의 참여가 상당히 최근에 높아졌다고 들었습니다. 네. 저희는 시정 철학을 크게 생명, 분권, 참여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모든 정책과 사업의 기조로 이 생명, 분권, 참여의 정신을 기조로 삼았습니다. 사실 많은 기업들이 예. 고객 제일주의를 이야기하고요. 또 많은 공공기관이 시민 참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업이나 행정을 포함한 공공기관들이 얘기하는 고객 제일이니 시민 참여니 네. 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계속 고객과 시민을 대상화시켜 놓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시흥시가 얘기하는 시민 참여라는 것은 단순하게 참여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시민이 주인 노릇을 하고 예. 또 실질적으로 주민이 주인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게 하는 그런 도시를 만들어 보자 이런 생각입니다. 예컨대요. 예산 편성권은 시장한테 주어진 고유 권한입니다. 예. 근데 예산 편성권도 시민들한테 드리자는 거죠. 예. 납세자로서 자기 의사결정권을 행사하게 하자. 우리가 낸 세금이 어디에 쓰여야 할지 직접 결정하게 하자. 그렇습니다. 예. 이게 분권이라는 철학상으로도 맞고요. 예. 우리가 통상 분권을 이야기하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재정과 인력을 놓고 네. 권한을 놓고 서로 그 몫을 가지고 다투는 것으로 인식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예. 분권의 핵심은 그런 인적 물적 자원과 또 행정 권한을 놓고 서로 배분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 결국은 의사결정 권한을 누구에게 어느 단위에게 줄 것인가의 문제이거든요. 네. 그래서 시민 참여에 여러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만은 예. 그런 주민 참여, 주민 예산 주민 예. 참여제라든가 또 예를 들면 우리 시흥에는요 아주 특이한 도서관이 있습니다. 네, 어떤 도서관입니까? 공공도서관 즉 시가 짓고 운영하는 도서관인데 운영을 100% 시민들이 하는 즉 네. 우리 사서직 공무원이 한 명도 배치돼 있지 않은 도서관이 3개나 있습니다. 그게 운영이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예. 저희가 처음에 도서관 자원 시민들 중에 도서관에서 자원봉사 하실 분들을 모집을 하고 예. 교육을 했습니다.
근데 그런 교육을 진행을 하면서 저는 우리 시민들이 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가 충분히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네. 또 교육받고 자원봉사해야지라고 오신 분들은 우리가 이 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겠구나 하는 자신감을 가졌고요. 예. 그래서 많은 내부 외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분들한테 도서관 운영권을 통째로 드렸습니다. 네. 근데 실제로 너무나 멋지게 운영을 잘하고 아하, 있어요. 예. 기존에 우리 공무원들이 운영하는 것 못지않게 예. 어찌 보면은 더욱더 주민 중심으로 아이들 중심으로 더욱더 창의적이고 생동감 있는 도서관을 현재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100% 시민 참여로 그렇게 돌아가는 도서관이라든가 다른 지자체에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전국의 유일한 사례에서 그렇군요. 많은 예. 지자체들이 와서 네. 보고 가는데 예. 그 뿌리를 보지 아니하고 예. 이 현상만 보면 모양을 카피해서 이렇게 무리해서 해보려다가 잘 안 되는 동네들이 있는데요. 예. 저희는 시민들의 그런 그 기초 역량을 예. 끊임없는 학습과 토론을 통해서 예. 형성해내고 그 바탕 예. 위에서 주민참여 예산이라든가 공공도서관 운영이라든가 마을 만들기라든가 예.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고 있어서 예. 여러 전문가들께서도 상당히 호평을 하시고요. 또 이 과정을 분석을 해서 예. 논문을 써보겠다는 분도 나타나시고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일단 시민들의 기본적인 이 시민 의식이 좀 성숙이 돼야 되고 참여 의지가 있어야 되고 일단 역량이 있어야 되고 그것들이 충족이 될 때 이런 것들이 지금 유기적으로 잘 돌아가는 그런 모습인데 네. 시흥시의 유일한 사례군요. 또 이런 것들이 또 어떤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도 결국은 연계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시흥시가 노인 일자리 사업 최우수 기관으로 네. 선정이 됐다고요? 그 사업 내용도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예, 저희가 처음이 아니고 지금 3년 연속 예. 그 전국 최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예. 저는 하면서도 우리가 잘하고 있다는 생각은 별로 좀 겸손의 말씀 아닌가요?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왜 여기까지밖에 안 되나 하는 아쉬움을 늘 느끼는데 예. 어쨌든 평가에서는 3년 연속 최우수 평가를 받고 있고요. 예. 우리 시뿐만 아니라 우리 시흥시 시설관리공단도 올해는 같이 최우수 평가를 받았는데요. 예. 다들 노인복지 얘기하고 어르신을 잘 모시자 또 우리가 고령화 사회 걱정 많이 하고 하면서도 예. 정작 노인복지의 가장 핵심 또 고령화 사회에서 가장 핵심이 결국은 일자리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몸은 건강한데 아무 할 일이 없이 하루를 보내라는 거는 정말 고통입니다. 네. 그래서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일자리와 또 사회적으로 의미가 있는 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거는 어르신들이 스스로 삶의 가치,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게 하는 것이어서 예. 생명과 같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막상 해보면은 여러 가지 지금 한계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최우수 평가는 받았지만은 예. 그 일자리 개수로 얘기하라고 그러면은 네. 불과 1,100개 밖에 안 되거든요. 예. 근데 전체 노인 인구에 비하면 얼마나 미미한 겁니까? 예. 그래서 우리 지자체나 또 정부나 또 시민사회나 기업이나 다 같이 머리 맞대고 더 고민해야 되는 게 예. 노인 일자리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계획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사회적인 약자라고 할 수 있는 노인이나 또 장애인이나 또 요즘 여성 인력의 중요성이 상당히 대두가 되고 있는데 그런 사회의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계층들에 대한 어떤 시흥시의 복지 정책 어떤 것들이 올해 계획이 돼 있는지 좀 소개해 주시죠. 뭐 노인, 장애인 또 시흥시 같은 경우는 또 여성 친화 도시이기도 하고요. 예. 평생학습 도시이기도 하고 또 보육 출산 시범 도시이기도 한데요. 예. 어쨌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또 예. 여성들 또 경제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도시 어르신들도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도시 이런 것들은 정부나 모든 지자체가 다 지향하고 있는 바죠. 예. 그 중에 몇 가지는 우리 시흥시가 특별히 조금 더 잘해서 뭐 좋은 평가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지금 한 일보다는 해야 될 일이 훨씬 더 많고요. 예. 또
전혀 새롭게 접근을 해서 근본적인 그 해결을 예. 해야 될 예. 숙제들이 산적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정부나 지자체나 뭐 예. 우리 이거 했습니다 하고 예. 또 정부도 여러 가지 평가를 하면서 자꾸 더 열심히 하라고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예. 현재 이루어진 성과를 놓고 보면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 측면에서도 부족한 게 많고요. 예. 저희도 뭐 세일 여성 본부 만들고 해서 여러 가지 취업에 필요한 교육도 하고요. 또 취업한 여성들에게 교통수단을 제공한다든가 육아 지원을 한다든가 네. 심지어 우리 시흥시 같은 경우는 이 반찬 가게 사업을 통해서 네. 일하는 여성들이 이 반찬 준비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다른 도시하고는 달리 창의적으로 해봅니다마는 그렇다면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네. 얼마나 많은 장애인이나 노인들이 그 혜택을 보고 있냐라고 물으면 예. 아직은 그 규모가 매우 미미한 상태고요. 예. 그리고 보다 많은 분들이 이러한 복지를 누리고 사는 도시가 되려면 예. 시의 노력만 가지고는 한계가 분명히 있고요. 예. 저희가 지금 최선을 다해서 한다고 한 성과가 그 정도거든요. 예. 그래서 결국은 기업과 또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해서 풀어야 될 일이고요. 예. 또 이런 분야에 대한 정부의 보다 더 적극적인 이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흥이라는 곳이 지금은 외곽으로 변모됐다. 예전에 종갓집의 그런 개념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말씀하셨는데 도시가 새롭게 태어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 나가려면 어떤 핵심적인 랜드마크라든가 특히 어떤 핵심적인 자치적으로 자급자족할 수 있는 성장 모델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105 신도시가 어떤 그런 대안으로 지금 시흥시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사실 부동산 경기가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어서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네. 이 105 신도시의 개념 그리고 앞으로의 비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우리 시흥의 정말 진정한 성장 동력이 예. 무엇이냐라고 물으신다면은요. 네. 사실 지금까지 우리가 성장하는 도시, 발전된 도시의 상은 예. 넓게 쭉쭉 뻗은 도로와 예. 하늘을 향해서 치솟은 화려한 고층 빌딩, 네. 그리고 밤에도 네온 사인이 반짝이는 그런 도시가 성장한 도시, 발전된 도시의 상이었습니다. 예. 그렇지만 앞으로의 도시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숨 쉴 여유가 많은 도시, 네. 자연이 살아있는 도시, 문화와 체육 활동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도시, 네. 또 이웃 간의 정이 흐르는 공동체가 살아있는 도시, 예. 이런 것들이 이제는 삶의 질이 높은 도시고 진정으로 발전하는, 성장하는 도시라고 네. 봅니다. 네. 그런 점에서 우리 시흥시는 굉장히 좋은 자연, 생태 자원, 어찌 보면은 개발 제한구역으로 꽁꽁 묶여가지고 예. 그동안 개발을 못했던 것이 네. 그게 보물이 될 수가 그렇습니다. 있겠네요. 역설적으로 이제는 보물이 된 것이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105 신도시 개발 사업을 하면서도 녹지율을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신도시 중에 녹지율이 공원이 가장 많습니다. 아, 예. 인구 밀도는 가장 낮습니다. 네. 그런 미래 도시에 대한 기준을 저희는 이미 105 신도시에 담은 겁니다. 네. 그래서 숨쉴 여유 공간이 많은 도시, 네. 그래서 녹지와 공원을 가장 많이 했고요. 인구 밀도는 가장 낮게 했고요. 예. 문화체육 활동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곳곳에다가 충분히 집어넣은 예. 그래서 어느 도시보다도 지금까지 우리가 수많은 신도시를 만들고 개발 사업을 해왔습니다만 전부 다 개발 이익이 주 목적이었습니다. 예. 저희는 시가 직접 이 개발 사업을 하기 때문에 네. 개발 이익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예. 질이 좋은 도시, 네. 여기 와서 사실 분들의 삶의 질을 담보해낼 수 있는 도시. 예. 그래서 105 신도시는 정말 믿고 오셔도 되는 도시라고 시장에 직을 걸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이게 얼핏 지금 들어보면 친환경 참사리 웰빙 도시가 바로 105 신도시가 아닌가 싶은데 그렇습니다. 특히 요즘은 그런 환경이 깨끗하고
뭐 공간 녹지들이 많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아이들 교육이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교육 때문에 도시를 떠나서 서울 중심으로 들어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 시흥시가 사실 이 참 쪼개서 써야 하는 그런 재정에도 불구하고 매년 200억 이상의 이 예산을 투입을 해서 혁신교육 사업을 추진을 하고 계신데 네. 100호 신도시와도 연결이 되는 맞닿아 있는 부분이겠죠. 교육에 대한 그렇습니다. 비전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우리 시흥 시민들의 정주 기간이 짧고 정주 예. 의식이 낮았던 큰 이유 중에 하나가요. 교육 문제였습니다. 예. 이사 가시겠다는 분한테 설문을 해보면 첫 번째 이유가 애들 학교 때문에요. 그렇죠. 두 번째가 대중교통이 불편해요. 네.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교육 분야에 대한 학교 지원에 엄청난 재정을 투입했고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예. 할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지방자치단체들이 교육 분야에 대한 지원을요 일반에게 자체 세입에 3~4%를 하고 있는데 시흥은 네. 8% 넘게 하고 있습니다. 아, 2배가 넘는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근 수년 동안 그렇게 투자를 했더니 예. 실질적으로 달라졌습니다. 어떤 변화가 예를 있었나요? 들면은요, 2008학년도만 해도 예. 우리 고등학교 3학년 졸업생, 중학교 3학년 졸업생들의 관내 고등학교 진학률이 30%대였습니다. 좀 낮네요. 예. 예. 금년 같은 경우는요, 예. 오히려 부천이나 안산, 안양에서 아이들이 넘어오다 보니까 예. 그것도 성적 상위층 아이들이 넘어오다 보니까 예. 정작 성적 하위층 아이들이 동네 학교를 못 가고 밀려서 부천으로 안산으로 나가는 사태까지 생겼습니다. 오히려 역전이 됐군요. 완전히 역전이 네.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자 105 신도시 같은 경우는요, 공원 녹지가 많고 인구 밀도가 낮을 뿐만 아니라 예. 서울대 국제 캠퍼스와 네. 서울 4대 부속 초중고등학교가 예. 있는, 즉 교육이 특별한 도시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예. 뿐만 아니라 서울대 병원이 예. 들어옵니다. 그래서 의료 환경이 수도권에서는 또 가장 좋은 도시. 예. 그래서 공원 녹지가 많은 쾌적한 도시, 인구 밀도가 낮은 여유가 있는 도시, 예. 거기에 더해서 교육과 의료 환경을 완벽하게 갖춘 도시. 예. 그래서 우리가 기존 우리 시흥시도 교육 환경이 완전히 달라졌지만 예. 105 신도시는 더더욱이 네. 특별한 교육 환경과 의료 환경을 갖춘 예. 도시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자세한 이야기는 좀 더 자세히 잠시 후에 나눠봤으면 좋겠고요. 105 신도시 하는데 아나운서인 저도 발음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네. 105, 이 순 우리말인 네. 것 같은데 어떤 뜻입니까? 말 그대로 배우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예. 요즘 도시 이름 지을 때 뭐 영어 합성어 만들어 가지고 네. 뭐 무슨 시티 이렇게 하는데 우리 그러지 말자.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도시를 어떻게 어떤 도시로 만들어 가고자 하는가에 대한 방향성과 목표가 뚜렷이 정립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 거기에 걸맞는 이름을 짓고자 했던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도시에서는 평생 배움이 있는 예. 그것이 보장되는 도시를 만들자 네. 해서 이름을 105시라고 정했고요. 예. 뜻은 배우는 곳이라는 네. 건데 1914년 주시경 한글학자 주시경 선생님이 예. 당시에 조선어 강습원을 예. 이게 이름이 이게 뭐냐? 네. 아름다운 우리 말을 두고 이게 뭐냐? 예. 해서 조선어 강습원을 한글 105시라고 예. 바꿉니다. 아하. 근데 그때 당시에는 우리말의 장소를 뜻할 때 지금은 시옷을 시옷을 쓰잖아요. 쓰는데 그땐 근데 그때 디귿을 썼죠. 썼나 봐요. 예. 그래서 그 옛날식 표기대로 네. 배우는 곳에서 105 신도시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도시의 이름도 참 아름답습니다. 지금 건설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됐습니까? 지금 기반 시설은 109 같은 경우는 이미 공정률이 15%를 넘었고요. 네. 209도 지금 착공해서 한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기반 시설은 내후년이면 완벽하게 마무리가 되고요. 예. 공원 조성공사도 지난주에 발주를 했고요. 예. 공원을 먼저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시범단지 같은 경우는 두 필지를 예. 하나는 SK, 하나는 호반이 예. 하고 있는데 예. 실계약률이 지금 80%를 넘었습니다. 아, 예. 그래서 부동산 업계에서는 요즘 분위기에서
대박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뭐 동탄 뭐 이런 데도 개항률이 지금 10%대에서 헤매고 그렇죠. 있잖아요. 예. 근데 우리 105 신도시 시범 단지는 이미 실개항률이 80%를 넘어서 예. 부동산 업계에서 대박 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네, 그렇습니다. 역시 그 핵심은 아까 말씀하셨던 서울대 국제 캠퍼스 그리고 병원 이런 의료와 교육이 하나로 뭉쳐져 있는 산학 클러스터의 어떤 구현이 아닌가 싶은데 그렇습니다.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사업일 것 같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좌절이 된다면 그야말로 그냥 베드타운으로 전락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네. 이 서울대 국제 캠퍼스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된 건가요? 아직도 일부 정치인들이 예. 우리 지역 안에서도요. 예. 어떤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뭐 서울대 물 건너 갔니 네. 뭐 땅 공짜로 주고 건물 지어주지 않으면 서울대 뭐 안 온다더라. 예.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그건 객관적 사실과 전혀 다른 예. 허위 사실입니다. 한 5곳 정도의 기업들이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고 그렇습니다. 있는데요. 예. 이미 서울대 국제 캠퍼스를 만들기 위한 특수법인 설립 단계에 지금 와 있고요. 예. 이미 5개의 큰 기업들이 참여 의향서를 낸 상태고요. 네. 만약에 그런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얘기하시는 분들 말대로라면 네. 그러면 시범단지에 분양받은 2,800여 분양자들, 수분양자들한테 그분들의 피해가 시흥시와 서울대가 공동으로 합작으로 사기를 친 겁니다. 예. 국립대학인 서울대학과 예. 지방정부 시흥시가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네. 그래서 정상적으로 잘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예. 현재 속도대로라면은 9월이면은 법인 설립을 하고요. 네. 내년 초에 착공을 하게 될 겁니다. 예. 물론 협상 과정이 있고 또 경기의 흐름이라는 게 있어서 네. 착공까지 착공 시기가 몇 달 앞뒤로 움직일 수는 있으나 예. 국제 캠퍼스 조성은 지금 법인 설립 단계에 왔다. 예. 이렇게 보고 드립니다. 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이제 규모가 단과대학 정도가 오느냐 아니면 뭐 대학원 규모가 들어오느냐 이런 것도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어떤 정도의 규모로 국제 캠퍼스, 시흥 캠퍼스가 이 조성이 될 계획인지요? 네. 지금도 뭐 무슨 분교냐, 예, 예. 또 서울대 국제대학원이 오는 거냐 네네. 이렇게들 설왕설래 말들이 많죠. 예. 예. 근데 이 국제 캠퍼스는 전혀 새로운 개념의 캠퍼스를 만드는 겁니다. 예. 서울대가 세계 10위권 대학 진입을 목표로 세운 비전 2025, 즉 예. 2025년까지 세계 10위권 대학 진입을 하겠다는 목표를 세우면서 예. 수립한 마스터 플랜이 있습니다. 네. 그 마스터 플랜의 핵심 프로젝트가 국제 캠퍼스와 메디칼 시티 두 가지입니다. 예. 이 두 가지가 다 이 105 신도시에 오기로 한 거고요. 네. 그래서 이 국제 캠퍼스는 서울대에 입학한 1학년, 2학년 학생 전부가 예. 여기에 와서 전원이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네. 전원이 영어로 강의와 토론을 하는 네. 그런 개념의 전혀 새로운 개념의 캠퍼스를 시흥시와 함께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규모가 작을 수가 없겠군요. 지금 실제 예. 교육 시설로 사용되는 면적 기준으로 하면 예. 현재 서울대 관악 캠퍼스와 거의 같은 규모입니다. 아하, 예. 예. 관악 캠퍼스가 넓다고 하지만 그렇죠. 상당히 많은 부분이 산 녹지 면적이고요. 네. 실제 교육 시설로 쓰이고 있는 면적을 기준으로 하면 예. 105 신도시가 관악 캠퍼스 거의 가까운 규모입니다. 105 신도시에 이제 어린 아이들 데리고 이사 오시는 분들은 서울대 보내고 싶으시겠어요. 뭐 서울대 국제 캠퍼스뿐만이 아니고요. 예. 서울 사대와 시흥시가 함께 만들어가는 서울 사범대 부속 초중고등학교. 네. 예. 그리고 그 공립 유치원도 5개가 아주 멋지게 교육청과 함께 멋지게 지어지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네. 보육, 그다음 유치원, 학교는 유치원부터 초중고까지 양질의 교육이 보장되는 예. 그런 일찍이 대한민국에서 보지 못했던 예. 그런 도시가 지금 시흥에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교육열이 높은 나라인 것은 뭐 누구나 삼척동자가 아는 일이지만 단순히 교육 때문에 이제 좀 이 환경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사를 가는 그런 분들에게는 아주 좋은 대안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시범단지 분양률이 뭐 80%대에 이르렀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냥
일반적으로 봤을 때 백오 신도시에 좀 관심을 가져보는 분들은 앞으로 언제쯤 또 분양이 이루어지는지 또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한번 이곳에 분양을 받아서 살 수 있는지 계획을 세워보시는 분들에게 어떤 팁을 한번 주실 수 있겠습니까? 아파트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곧 추가로 네. 아파트 용지는 분양이 나갈 겁니다. 예. 분양 공고가 나갈 거고요. 네. 그리고 단독 필지가 또 185필지가 있는데요. 예. 이 단독 필지는 아주 그 특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타운하우스 형태로 만드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좀 나만의 공간을 네. 멋지게 연출해보고 싶은 분들이 들어와서 살만한 예. 동네를 만들기 위한 특화 전략을 지금 수립을 해가고 있고요. 그래서 네. 마음은 급하죠. 뭐 용지는 하루라도 빨리 팔아서 예. 자금을 해소하고 싶지만 예. 이 단독주택 용지도 특별한 전략을 완성하고 예. 시장에 내놓겠다라는 게 예. 현재 저희 생각이고요. 예. 종교 용지 같은 경우는 이미 지금 한 필지를 예. 지금 매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아파트를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나올 때마다 네. 관심을 가지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단독주택 용지에 관심 있는 분들은 금년 하반기에 예. 또 상업 용지나 근린 생활시설 용지 이런 부분들을 관심 가지고 있는 분들도 네. 저희가 지금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예. 가능하면 금년 하반기에 물건을 다 내놓을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105 신도시에 관심 있는 분들은 금년 하반기 지금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시에 토지 매각 공고를 유심히 들여다보시면 예. 좋은 투자 찬스를 확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백옷 신도시의 그 입지, 그 위치가 상당히 저는 좋은 곳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일단 안산도 부천과도 맞닿아 있고 또 송도와도 사실 가깝습니다. 송도 국제도시와. 네. 얼핏 볼 때 우리나라가 다리 놓는 기술은 또 세계 최고 아니겠습니까? 네. 송도 신도시와 어떤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교량이 생긴다면 더 양 도시가 모두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까요? 아닙니다. 네. 바로 코앞에 소래포구를 사이에 두고 바로 예. 코앞에 송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105 신도시와 송도를 연결하기 위한 교량은 이미 추진이 되고 있고요. 그렇군요. 그 타당성 검토 보고회가 있습니다. 네. 또 민간에서부터 이미 제안이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우리 105 신도시와 송도는 다리로 연결이 됩니다. 그렇군요. 네. 참 105 신도시에 대해서 김윤식 시장께서도 상당히 열정을 갖고 추진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시민들의 반응이 일단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시민들이 이 105 신도시가 생기면 기존의 시흥에 원주하시던 분들도 한번 가서 살고 싶다 또는 뭐 다른 지역에서 유입되는 인구도 많겠지만 시흥 시민들의 생각과 반응은 어떠십니까? 기대가 크죠. 네. 그리고 아직도 이제 부동산 경기 상황이 흐름이 워낙 안 좋으니까 기대가 크면서도 걱정도 많이 하시고요. 네. 정말 이게 분양이 되겠느냐? 예. 서울대는 정말 오는 거냐? 네. 뭐 이런 어떤 기대와 걱정이 똑같이 아주 큰 상태인데요. 예. 시장으로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부동산 시장 상황이 매우 어렵습니다만은 예. 시범단지의 경우를 보면 105 신도시는 충분히 가능성 희망이 있고요. 예. 서울대 국제 캠퍼스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 지금 매우 빠르게 정상적으로 예.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예. 105 신도시를 시장님의 시정 철학을 구현하는 결정체라고 말씀하신 거를 들었는데요. 네. 이만큼 또 자신 있으시다고 하니까 시흥 시민들뿐만 아니라 주변 분들도 한번 105 신도시에 큰 관심을 가져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또 얼마 전에죠. 미국에 다녀오셨어요. 4월에 시흥시에 프리미엄 아울렛이 들어온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LOI 투자 의향서를 체결을 하셨는데 상당히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이 어떤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또 쇼핑에도 좀 요즘 관심이 있으신 분들 많으신데 네. 저렴하게 물건 살려면 또 아울렛 최고 아닙니까? 이게 조만간 현실화가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 우리 시민들께서 느끼시는 갈증 중에 하나가 네. 우리 시흥은 백화점 하나 없어요. 예. 이런 게 있고요. 예.
또 우리 시가 또 네. 시장이 제일 주력해야 될 부분은 뭐니 해도 먹고 사는 문제 해결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일자리 창출인데요. 네. 여주나 파주의 사례를 보면 예. 프리미엄 아울렛 이런 유통 시설이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냅니다. 예. 지금 현재 저희가 신세계랑 협약한 대로라면 대로 실현이 된다면은 1,000개가 넘는 일자리가 창출이 되고요. 예. 또 우리 시민들이 좋은 제품을 저가에 살 수 있는 이런 그 쇼핑 공간이 만들어지는 거죠. 예. 그래서 이 협상을 어떻게든 성공시켜 내야 되는데요. 예. 결정적인 거는 이제 땅값 문제이겠죠. 예. 땅을 팔아야 되는 저로서는 조금이라도 더 받고 싶은 거고 기업의 입장에서는 좀 싸게 사고 싶고. 싸게 사고 싶은 예. 거고 그래서 그 문제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만은 예.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협의 내용으로 보면은요. 예. 또 뭐 경기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응원하고 있고 해서 예. 프리미엄 아울렛이 예. 우리 시흥에 유치될 가능성은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 역시 이 프리미엄 아울렛 사업뿐만 아니라 성장 잠재력 또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 네. 또 가능한 곳들이 지역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만큼 또 이 알짜배기 그런 땅들도 많이 있고요. 네. 특히 군자 매립지라든가 또 시와 MTB 사업이라든가 또 염전을 다시 한번 살려서 어떻게 그 지역을 발전시키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좀 소개 좀 해주시죠. 현재 우리 시흥시 인구가 42만인데요. 예. 2010년, 11년에 걸쳐서 도시 기본계획 변경을 했습니다. 네. 개발 사업들이 많고 또 그런 여지가 많은데 이 기본계획상의 인구를 바꾸지 않고는 네. 기본계획상의 인구가 없으면 개발 계획을 수립할 수도 없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인구를 70만으로 네. 기본계획 변경 승인까지 이미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현재 시흥시에는 개발 가용지가 전국의 어느 도시보다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개발 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는 땅도 많지만 예. 개발 가용지로 쓸 수 있는 땅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토치장도 있고요. 예. 또 애대염전도 일부가 있는 그런 예.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시흥시가 직접 개발을 하는 105 신도시 말고도요. 네. LH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행하고 있는 보금자리 사업도 시흥에는 4건이나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에 따른 걱정도 많은데요. 예. 또 전철 사업이 지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네. 또 수자원공사가 하는 멀티 테크노밸리 예. 산업용지를 공급하는 예. 그런 사업이 지금 용지 공급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고요. 예. 그래서 시흥에는 많은 산업용지와 주거용지 그리고 전철 사업 예.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어서 네. 기본계획상의 인구를 70만으로 늘려놨습니다마는 네. 만 5년 정도 후면 예. 기본계획상의 인구 70만을 훌쩍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사실 어찌 보면은 너무 단기간에 이런 그 양적 팽창을 하는 것이 네. 그에 따른 또 성장통도 있을 거 부작용이 아닙니까?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흥은 예. 그런 단기간에 고도 성장에 따른 예. 성장통을 걱정해야 될 정도로 예. 많은 개발 사업들이 지금 예. 이루어지고 있고 예. 또 앞으로 해내야 되는 그런 아주 엄중한 시기에 제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저도 늘 긴장하고 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내용이 좋은 도시를 만들 네. 것인가 겉이 화려한 도시가 아니라 예. 여기 와서 사는 분들의 삶의 질이 높은 도시를 예. 만들 것인가 늘 걱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주변에서 높아심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은 시흥의 장점이 이 푸르름을 아직도 많이 간직하고 있는 그런 곳들인데 혹시라도 양적으로 팽창하다 보면 그런 장점들이 좀 사라지지 않을까 걱정도 하실 것 같고 또 환경단체에서도 어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예의주시하고 있을 것 같은데 뭐 그런 부분은 문제가 없겠죠? 그래서 제가 일을 맡고 나서 첫 예. 번째로 한 일이 예. 개발하고 활용할 수 있는 해야 될 땅과 네. 절대적으로 지키고 아하, 갖고 예. 나가야 될 땅을 구분하는 작업을 맨 처음에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또 앞으로 개발이 될 땅이 다 개발이 완성돼도 예. 되고 나도 시흥시는 절반 이상이
천혜의 자연 상태로 남게 됩니다. 네. 그리고 또 제가 일부 토지 소유자들의 아주 격렬한 반대와 저항에도 불구하고 예. 예, 갯골을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것도 네. 미래를 위해서 예. 절대적으로 우리가 지키고 보존하고 가꾸어 나가야 될 그런 공간들을 잘 지켜나가자 하는 뜻에서 네. 그렇게 했던 거고요. 또 저희가 호조벌이라는 180만 평이나 넘는 아주 넓은 경지 정리가 잘 된 논이 있습니다. 예. 그 논을 저희는 단순하게 쌀을 생산하는 농토 이상의 의미, 즉 예. 습지로서의 예. 생태 환경적으로 이건 보물이다 네. 하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예. 그 호조벌을 시흥시의 브랜드 마크로, 아하. 랜드마크로, 예. 시흥시의 대표적인 브랜드로, 예. 시흥의 랜드마크로. 네. 보통 우리가 어떤 도시의 어떤 장소의 랜드마크 그러면 큰 건물이나 시설을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시흥시는 시흥시의 대표 브랜드로 키우고 있는 게 뭡니까 하면 저는 호조벌이라고 대답을 하고 네. 있고요. 또 시흥시의 랜드마크를 무엇으로 랜드마크를 만들려고 하냐라고 하면 저는 호조벌과 갯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그런 좋은 생태 자원들 또 좋은 경관 자원들을 잘 지키고 가꾸어 나가는 것이 개발 사업보다 어찌 보면 더 중요한 예. 김윤식 시장한테 주어진 사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태계가 무너지면 그 시흥시의 장점 자체가 사라지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삶의 질이 그렇죠. 담보가 안 되죠. 예. 자,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좀 나눠봤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사업도 지금까지 해오셨던 일들. 민선 4기, 5기, 지금 4년째 시흥시장직을 맡고 계신데 또 재선에도 성공을 하셨고요. 무안 출생이세요. 네. 시흥시와 어떻게 인연을 맺으셨을까? 또 보면 성장 기간을 또 부산에서 보내시기도 하셨고요. 시흥시와 어떤 인연이 이렇게 생기셔서 시흥시를 위해서 열심히 뛰고 계십니까? 예. 전 무안에서 태어나서 초등학교 5학년까지 다니고요. 예. 6학년부터 고1까지는 부산에서 예. 아버지 직업 따라서 예. 있었고 고등학교 졸업은 광주에서 했습니다. 예. 그래서 영원함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시네요. 살았는데요. 예. 우리 시흥하고는 대학 다니던 시절부터 인연을 맺었습니다. 예. 우리 시흥에서 재야 활동, 빈민운동을 하셨고 나중에는 국회의원도 예. 하셨죠. 근데 이제 폐암으로 돌아가신 예. 재정구 선생님과 특별한 인연이 있어서 막사이사이상을 받으시고 빈민운동의 대부로 불리셨던 재정구 고의원이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재정구 선생님과 특별한 인연이 있어서 대학 시절부터 예. 시흥을 다녔고요. 예. 또 그런 인연으로 시흥에 살면서 시흥에서 신혼살림도 했고 아, 그러셨군요. 시흥에서 아이 낳고 키우고 있고요. 예. 지금도 어머니랑 시흥에서 살고 있고 예. 또 뭐 제 바람입니다마는 예. 시흥에서 삶을 마치고 시흥에 묻히고 싶고요. 아, 예.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재정구 선생님과의 인연 때문에 네. 일찍이 청년 시절부터 시흥과 인연을 맺었고요. 네. 또 재정구 의원님을 모시다 보니까 예. 지금 이렇게 정치인으로 분류되는 삶을 살고 또 그 인연 때문에 예. 이렇게 감히 시흥시장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재정구 의원의 첫 그 국회의원 15대였나요? 지역구가 14대. 14대인가요? 시흥이었었죠. 92년 14대 때는 시흥 군포가 그쵸. 하나의 선거구였고요. 예. 15대 때는 이제 시흥만 따로 선거를 해서 두 번 국회의원을 하셨고 예. 재선하시다가 중간에 가셨었죠. 네. 그렇군요. 그런 인연으로 이제 시흥의 자리를 잡으시고 또 연임까지 하셨다는 건 단순히 그런 도시와의 인연뿐만 아니라 시흥 시민들이 많이 인정을 해주셨고 또 사랑을 해주셨고 밀어주셨다는 얘기인데 시흥 시민들의 선택을 받으신 이유 잘했다 이걸 텐데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선택을 받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안타깝게도 지방선거는 네. 이상하게 사실 정치적 이슈가 아무것도 없는 네. 말 그대로 생활정치이고 주민자치 선거인데도 무슨 그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처럼 꼭 선거가 그런 경우가 치루어져요. 많죠. 예.
그래서 어느 한쪽으로 이렇게 확확 휩쓸려 다녔습니다. 대선을 이기면 지방선거가 불리해지고 항상 이제 어떤 냉탕과 온탕을 오가는 경우가 각 당들이 많은데. 예. 그래도 지방선거의 본질을 이해하고 후보를 찬찬히 들여다보면서 선택하신 분들 네. 입장에서 보면 예. 뭐 김윤식이 얼마나 믿었고 잘나 보였겠습니까? 근데 아마도 경력에 있는 재정구 비서 출신이라는 그 한 줄이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겸손의 말씀이 아닌가 싶어요. 일을 예. 하면서도 항상 내가 모셨던 어른의 예. 더구나 고인이 되셨기 때문에 예. 내가 모셨던 어른의 명예에 누가 안 되게 하자. 또 재정구한테 정치를 배운 자답구나 하는 예. 그런 이야기를 들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예. 그런 그 긴장감이라고 할까요? 네. 이런 것들이 때로는 상당히 무겁게 저를 누르고 있고요. 예. 때로는 저의 어떤 열정에 혹은 예. 어떤 에너지의 예. 근원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적절한 질문인지 모르겠지만요. 개개인의 시장으로서의 직무 수행 능력과 열정을 평가받는 자리여야 하는데 어떤 정치적인 뭐 정당 공천이나 또 정치적인 유불리에 의해서 많이 결과가 달라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지방자치 선거, 지방자치장을 단체장을 뽑는데 정당 공천제가 앞으로 꼭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원론적으로는 정당 공천이 틀린 건 아니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정치학에서도요. 예. 지방자치를 정치학교로 개념 정의를 합니다. 네. 예. 그리고 실제로 지방자치를 오래 한 나라, 민주주의, 대의민주주의를 오래 한 나라들에 있어서는 네. 예, 보면은 다 지방자치에서 교육되고 훈련된 자원들이 중앙정치도 하고 국가 권력도 책임지고 하지 않습니까? 풀뿌리 정치를 먼저 배워라 이 얘기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지방자치의 원론적인 측면에서도 그러하고요. 네. 또 책임 정치의 근간도 정당 정치입니다. 예. 따라서 단체장 후보를 정당이 공천하는 것 자체를 그 자체가 문제인 것처럼 얘기되어지는 거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예. 그렇지만 네. 현재 우리 정치 상황에서 정당 공천은 상당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저는 정당 공천을 폐지하냐 유지하느냐에 관한 논쟁보다는 예. 정당 공천으로 생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극복할 수 있는 것이냐에 네. 관한 토론이 선행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 저는 정당 공천 폐지냐 아니냐에 대한 논쟁보다는 정당 공천제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서 네. 지역 정당 대조를 인정하자. 네. 즉 지역 정당 그러면은 무슨 영원함 당을 하자는 거냐, 시흥 당을 하자는 거냐 이렇게들 오해하시는데 그게 아니고요. 네. 예를 들어서 시흥의 환경을 걱정하는 시민의 모임이 지방자치에 참여하겠다. 예. 그러면 민주당, 새누리당과 똑같은 당의 후보로서의 지위와 동등하게 예. 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끔 기회를 보장해주는 예. 그런 법, 제도, 시스템을 만들자는 겁니다. 예. 자, 오늘 OBS 초대석에서 김윤식 시장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께 또 시흥 시민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좀 전해드리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우리 시흥 시민 여러분, 늘 감사드려요. 시장으로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늘 감사하면서 주어진 여건에서 상황 탓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자. 그리고 일할 기회를 주신 만큼 성과로 이야기하자라는 그런 마음 자세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게 많습니다. 분명한 거는 우리 시흥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많은 개발 사업이 있어서요. 양적으로 성장하고 팽창하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또 지금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도시의 질,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이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우리 시민들께서 시정 전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또 내가 주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내년 선거 의식하지 않고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시민들께서도요, 시정에 대해서 믿음 주시고요, 또 늘 관심과 협력을 통해서 좋은 도시를 만드는 일에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늘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최선을 다하겠고요. 고맙습니다. 자, 김윤식 시흥시장님 오늘 바쁘신 중에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두 다른 얼굴을 하고 있지만 결국은 때려야 뗄 수 없는 유기적인 관계로 얽혀 있죠. 이 과거와 현재로 짐작해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OBS 초대석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